안녕하세요. 옹기자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창업을 준비하면서 매일 실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카레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상가 임차인으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공인중개사로 개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법을 다시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걸 하나 느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름만 비슷하지 내용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점입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가도 2년만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민법이랑 임대차 관련 법을 제대로 깊이 들여다보니 누구를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보호하는지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먼저 왜 두 개의 법이 따로 존재하는지부터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말 그대로 집에서 사는 사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가족이 최소 몇 년은 쫓겨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반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장사는 아시겠지만 자리를 잡고 단골을 만들고 상권을 키우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법으로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거죠. 10년간 직접 장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목적의 차이가 보장 기간, 적용 범위, 임대료 인상, 대항력까지 모든 내용을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보장 기간부터 비교해 볼게요. 주택은 최소 2년, 최대 4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써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2년은 보장해주고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4년까지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구조예요. 반면 상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총 10년까지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합니다. 계약서에 1년이든 2년이든 뭐라고 써 있어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안 됐다면 임차인이 계속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던 A씨가 2년 계약으로 상가를 빌렸습니다. 인테리어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2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해서 동네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에게 전화가 옵니다. 계약 끝나면 나가주세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계약서에 분명히 2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A씨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이건 나가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다른 임차인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까지 보호해 주느냐 적용 범위의 차이입니다. 주택은 아주 단순합니다. 보증금 크기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주거용 임차인은 다 보호 대상이에요. 그런데 상가는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바로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산보증금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상가라면 5천만 원 더하기 200만 원 곱하기 100은 2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온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이면 대부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는 보호가 일부만 적용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게 임대료 인상 상한 5% 규정이 빠지는 경우예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환산 보증금을 계산해보면 1억 원 더하기 900만 원 곱하기 100은 10억 원, 서울 기준이 9억 원이니까 이를 초과하죠. 2년 뒤 갱신 시점에 건물주가 월세를 1,1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무려 약 22% 인상입니다. C씨는 소송을 했지만 결국 졌습니다. 환산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는 5% 인상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처음 계약할 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특약 한 줄을 넣어두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항력과 다음날 영시 함정입니다. 대항력은 쉽게 말해서 건물주가 바뀌어도 경매가 들어가도 나 이 집, 이 가게에서 안 나갈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은 실제로 이사를 해서 거주를 시작한 다음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연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상가는 상가를 실제로 인도받아서 점유를 시작하고 그 상가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역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이 다음날 0시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10월 1일 오전 세입자가 장음을 다 치르고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악덕 건물주가 은행에 가서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립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의 대항력은 10월 2일 0시부터 생기고 은행의 근저당권은 10월 1일에 이미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은행이 세입자보다 우선 순위가 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역시 특약 한 줄입니다. 임대인은 장음 지급 다음 날까지 현재의 권리 상태를 유지하며 근저당권 등을 추가로 설정할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이 한 줄이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집은 살아가는 공간을 지키는 법이라면 상가는 먹고 사는 공간을 지키는 법입니다. 주택은 2년에서 4년 정도의 주거 안정을, 상가는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대 10년의 영업 안정을 보장합니다. 저도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몸으로 느낀 게 설마 비슷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린 환산보증금 기준 확인, 다음날 0시 대항력 함정, 임대료 인상 특약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